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56페이지. 256페이지에 생각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 시민단체에서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이다. 자,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 그래프와 표를 도수분포표를 보시고 이제 1번과 2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쭉 보세요. 네, 다 봤죠? 그럼 이제 1번 문제 봅시다.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인가? 자,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뭐죠? 그렇죠. 뭐냐면은 공부 좀 열심히 해라죠. 그래서 공부 좀 위의 표와 그래프 중 어느 쪽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쉬운지 말하여보자. 자, 표는 어디까지가 표냐면 여기까지가 표죠, 표.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딜까요? 그래프는 여기가 그래프죠.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표와 그래프 중에서 뭐가 더 한눈에 이제 분포 상태가 더 잘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교과서 2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먼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표보다는 뭐가 더 보기가 편하냐면 한눈에 볼 수 있냐면 분포 상태를 그래프가 더 분포 상태로 더 보기가 편해요. 표에서는 일일이 값을 다 봐야 되지만 그래프 상태에서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가 값이 제일 큰지 어떤 값이 제일 작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우리가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표 3, 지진의 규모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 도수 분포표죠. 그래서 규모 2.0 이상 2.3 미만이 5회, 그 다음에 2.3 이상 2.6 미만이 11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진의 규모와 도수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를 우리가 좀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냐? 자, 위에 있는 순서대로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1번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 끝 값을 써 넣는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얘네들이 계급이죠. 계급 얘네들이 계급입니다. 계급의 양 끝 값을 가로축에 써 넣는 거죠. 그럼 가로축은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 가로축이 규모가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 0, 그 다음에 2.0 이상 2.3 미만을 적어줍니다. 2.0 이상 2.3 미만. 그럼 요 부분은 2.0 이상 2.3 미만이니까 도수가 5회죠. 5회니까 한 칸을 1로 보면 1, 2, 3, 4,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에는 뭘 써놔야 되냐? 세로축은 도수를 써놔야 되죠. 세로축은 도수. 그래서 여기가 5라고 씁시다. 자, 그럼 한 칸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냐면 2.3 이상 2.6. 그럼 2.3 이상 2.6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3 이상 2.6은 여기가 2.3 이상 2.6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선 도수가 몇이냐면 11이죠. 11이니까 총 몇 칸을 올려야 되냐면 11칸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11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6 이상 2.9 미만을 해야 됩니다. 2.6 이상 2.9 미만은 도수가 8회죠. 그럼 2.6 이상 2.9를 이렇게 양 끝을 표시해주고 2.6 이상 2.9는 요 범위에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총 몇 개냐면 8개죠. 8개니까 몇 칸? 8칸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그래서 여기가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또 올리냐면 2.9에서 3.2, 2.9에서 3.2를 올립니다. 2.9에서 3.2를 올리죠. 자, 그러면은 2.9에서 3.2는 총 8회니까 도수가 8회죠. 8회니까 총 8칸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속 해봅시다. 3.2에서 3.5는 1회죠. 3.2에서 3.5 쓰고 그다음에 1회니까 한 칸만 올리면 됩니다. 여기가 한 칸이겠죠. 자, 그 다음에 3.5에서 3.8은 1회니까 3.5에서 3.8 계급값 써주고 그래서 3.5에서 3.8도 1회니까 한 칸만 올려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도수분포표를 보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2.3에서 2.6이 가장 도수가 많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장 적은 부분 3.2와 3.5, 3.5와 3.8이 작다는 게 도수분포표를 숫자를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한눈에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히스토그램을 보면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가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수분포 다각형이 뭔지 한번 배워봅시다.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벽돌을 쌓은 듯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고, 이제 그림을 더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도수만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에서 2.3은 지금 2.0 규모 리히터 규모가 2.0 이상 2.3 미만인 도수는 5회니까 여기 5회에 점만 하나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2.3 이상 2.6 미만인 규모에서는 도수가 11회니까 여기 11회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간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2.6 이상 2.9 미만인 도수는 역시 8이니까 8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중간에 점을 찍고 같은 방식으로 다 그 부분에만 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없는 부분은 요 맨 바닥에 이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 이어주면
요렇게 다 이어주고 이제 얘네들을 다 지우면 자 깔끔하게 뭐만 나오냐면은 그 도수가 위치한 점만 나타내게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그래프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고 도수분포표 다각형으로 나타내면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전체적인 부품 상태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4번, 5번, 6번 문제를 풀어서 사진으로 찍은 교과서에서 풀이한 거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이제 클래스룸에 업로드 합니다.